2월 2일 정전 시황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FMC 충격을 시장이 하루 만에 소화를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퀄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의 강한 반등에 성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들이 하루 만에 돌릴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 결국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가 높다라는 발언을 또 하루 만에 재조명이 되게 되면서, 자, 5월 금리나 3월 오케이, 3월 금리 인하 확률 40% 오케이, 근데 5월에 금리 인하 확률 너희들 어차피 할 거잖아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5월달에 또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 주가가 최고치였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5월달에 금리 인하가 또70% 이상 올라가면서 또 주가가 재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미국은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미국은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더해지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처럼 실적 엉망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도 엉망에다가 뭐 말 그대로 뭐 그냥 계열사 짬짬이 하는 회사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테마로 들어올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강세는 역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평생.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아예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과연 이 밸류 프로그램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담겼을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좀 기대를 안 하긴 하지만은 정말 획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저 PBR 관련해서 너희들 원래 지금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배당을 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뭐 세액공제를 더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좀 정말 상식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업을 해가지고 뭐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똑똑하신 양반들이 어떠한 이 밸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이분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네,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코스피, 코스닥 이 종목도 보시면은 PBR 1% 미만 종목이 1 미만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네, 전체 증시 중에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개선이 돼야지, 이게 규제 쪽으로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PBR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 더 많고 코스피 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코스피 시장에 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코스피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또 수급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기관, 뭐 금융투자, 외국인 투자들이 외국인만 이제 반도체를 거의 한 1, 2년 동안 밀고 있지, 나머지는 계속 돌아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수급의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 2차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머티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뭐 좋은 호재는 사실 없어요. 근데 뭐 호재로 본다면은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정도. 네, 에코프로 고점 대비도 70%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1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뭐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뭐 여기에 추매를 한다던가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뉴욕 증시 어제 국채금리도 많이 조정이 나왔고, 오늘 뭐 나쁘지 않게 시장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영국 반도체 사절단이 네, 방한을 했기 때문에 또 반도체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사실 샘 알트만이 방한했을 때 비공개 회동이었고 기자들이 네, 대동을 하지 않고 들어갔죠. 그래서 어떠한 뭐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바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뭐 이렇게 협업할 수 있다, 뭐 진행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증시에 좀 좋은 호재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야, 은행 부도난다고? 금리 인하해서 그렇잖아. 이런 걸로 귀결이 되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안 좋은 악재가 나왔다. 다 미국 경제에 나쁜 소식 다 호재입니다. 지금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밀렸지만
결국 금리 인하한다. 우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밀린 정도의 지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돌릴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그 종목에 좀 비중이 작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추매해도 된다. 이천지라든가 다른 뭐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이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반드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 관련 테마주들 메가MD, 비상교육, 애니능률 요 세 종목이 대장주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증시가 좀 크게 탄력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시간외로 14% 이상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첫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금도 지급하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크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로 옮기게 되고도 굉장히 호재죠. 네, 텍사스가 법인세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법원에서 개인 주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75 스톡 옵션 이거 부당하다.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네 어떻게 된다? 너희 델러웨이 법원, 야 너희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텍사스로 갈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UBS는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요동친다. 특히 여기에 플러스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부양책 합니다 하면은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 리스크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유가, 에너지가 사실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오른 것 중에, 도요타의 품질 저하 이슈. 네, 도요타가 이번에 뭐 지진도 발생하고, 뭐 그래가지고 일부 공장에서 품질이 낮은 부품을 성능을 조작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야,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이건 보통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자, 일본도 역시 세제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장인정신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 급락이 좀 나왔다는 점들, 도요타가 2% 때문에 급락이거든요. 그리고 자, 토스가 이제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실제로 상장에 돌입한다. 네, 원래 시가총액 가치가 9조였다가 지금 거의 20조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의 엑시트, 말 그대로 이익 매도할 경우에는 강한 그 돈을 벌 수, 그냥 많은 좀 금액을 건질 수 있다, 좀 건진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엑시트 할 경우에는 8조짜리가 20조가 됐으니까 두 배로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지분 가치를 가진 주식들의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증권사가 워낙 강하니까 증권사라든가 지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월드가 대장인데.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가 최근에 두산에서 인수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엔지온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SF 반도체를 인수할까요, 두산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두산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SF 반도체에서는 약간 인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좀 그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게, 평택 5공장에 지금 공사 중단이 되었어요. 네, 중단이 되었는데 삼성에서는 이게 조율 중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야, 반도체 너희 재고 소진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문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또 될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없고, 뭐 노동부의 고용 지표와, 그리고 이 애플의 MI 헤드셋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됐는데, 뭐 롯데정보통신 이 정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롯데정보통신 수급 들어오면은 단타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용 확인하시면서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